자, 다시 또 추가 기출 테스트 25년 잠신. 제가 미리 선별한 거랑 여러분들 질문한 거랑 다 섞은 거고요. 9번부터 풀이할게요. 함수가 두 개 있네. fx랑 gx. fx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2b라 했고요. gx는 마이너스 2ax 더하기 10b라고 했네. 그런데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0보다 큰데 언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대. 끝이야. 그랬을 때 옳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세 문제인 거야. 근데 그 문제 보기 전에 이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지? 이거 얘기를 먼저 해보면, 중화식처럼 풀이를 먼저 해보면, 그러니까 보기 전에, 넌 이건 보기 해봐야 할 거냐. 모든 x에 대해서. fx, gx를 빼보면, x제곱에다가, 더하기 ax에다가, 마이너스 8b? 이게 아무튼 다시 모든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이놈 그래프가 모든 y 값이 0보다 커야 하니까 최소값이 0보다 커야 하는데 이게 지금 최고차계수와 양수인 2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최소값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0보다 클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붕 떠 있다고. 그럼 이걸 방정식으로 재해석해보면 교점이 실근인데 안 만나는 거지. 교점이 없는 거니까 허근이라는 얘기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인 거지. a제곱 32야? 숫자가 맞아 이거? 32p 이게 뭐 작다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a제곱 더하기 32b가 0보다 작다가 나왔어. 일단 요놈 가지고 이 조건은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해서 따져보자고.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은 무조건 b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어? 이거 뭐야 이거? 얘는 뭔데? 잠깐만. 이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이게 맞으려면 b가 음수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 말은 b가 음수란 얘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냐? 그 말은 b가 음수냐라는 거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걸 만족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b는 무조건 음수야? 맞아. 야, b가 양수 돼버리면 너는 제곱이니까 양수잖아. 양에다가 양도 하는데 나올 일이 있냐?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무조건 b는 음수라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다. 됐어? 이건 물음표가 아니야.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이거는 물음표야. b가 음수냐라는 물음표라고. 니은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냐? 물어봤네. 그러면 이걸 해석해보면 fx가 저거잖아, 저거. 저거 똑같이 하는 얘기네, 비슷하게. 그럼 저러면 이제 판별식. 이게 0보다 작다인데 이제는 등호 들어가니까 접해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제곱 빼기 8b인 거지? 정리하면 a제곱이 8b 이하냐라고 묻는 거야. 이게 성립하냐라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성립하냐고. 그런가? 내가 보기에 저기 32란 숫자랑 여기 8이란 숫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성립해? 그럼 안 하지. 기억을 써먹어봐. 기억에서 b가 음수란 걸 해놨잖아. 이게 음수란 말이야. 그럼 너가 음수잖아. 너는 제곱이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양수가 어떻게 음수보다 더 작고? 얘는 양수라니까? 양수가 어떻게 음수보다 작냐고. 내 말 이해가? 니은 틀렸다. 문제 두께를 잘해야 돼. a제곱 빼기 8b가 게다가 뭐야 k 빼기 8을 곱한 놈이 0 이하다라고. 뭐예요? 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는 7개냐? 인 자연수 k가 7개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를 주인공으로 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를 k에 대한 부등식을 보라는 얘기야. 그 부등식의 자연수 해가 7개냐고 묻는 거라고. 됐어? 너는 뭐야, 씨발, 이거. 너는 그냥 상수 덩어리잖아. 잠깐만. 너 아니야? 이거? 이거? 내 말 이해가? 근데 보면, 이거를 이거 틀리다고 했잖아, 아까 이거. 니은이 틀려.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다시 해봐도, B가 지금 음수라니까? 그럼 얘는 양수일 것이고, 얘 양수일 거야. 얘 양수지 뭐. 선생님, 갑자기 너의 부호를 왜 봅니까? 야, 너 생각해봐. 너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부호 가지고 정해버리잖아. 처리해버리잖아. 양수면 이거 보면 되는 거고. 음수면 이거 보는 거잖아. 똑같이 해. 그냥 이만큼이 어떤 해에 대한 일차한 계수라니까. 그냥 상수 덩어리야. 처리해야지. 근데 부호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양이면 그대로, 음이면 반대 방향. 이게 양수라고. 꺼져, 이 병신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에 대한 부등식 해는 8 이하다. 됐어? 근데 이게 자연수라며. 그러면 8개 아니냐? 왜? 정신 차려. 이제 질문해, 빨리. 왜 음수야? 아마이? 이러냐고 묻는 거는, 이러냐고 묻는 거잖아. 저 틀린 거구나. 틀렸잖아. 근데 아는 봐도 되고 이것도 봐도 돼, 이렇게. 얘가 음수라니까 얘는 양수라고. 얘는 양수지.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허접해. 근데 겉보기는 왠지 어려워 보이지. 졸라 허접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 문제의 표현이나 소재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번역을 먼저 해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를. 그래야 그 문제가 쉬운지도 알고 어려운지도 알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소재에 휘둘려 버리면 이런 모습은 어떻게 풀었죠? 저런 모습은 어떻게 풀었죠? 아이고 씨.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수학 실력이 안 느는 거라고. 다음 10번. 근데 아무튼 9번은 요것만 알면 돼, 이거. 그 정도로 보면, 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이거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좀 문제가 좀 그렇다. 변형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조금, 좀 천박한 문제가 좀. 10번. 절대값하면 부등식인데, 2x 더하기 m. 절대값 2x 빼기 m이 n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정수해가 5개래. 정수의 x가 끝. 자연수 n을 구하라. 근데 m은 뭐야? 뭐야? m은 또 실수야? 잠깐만. n은 자연수인데 맨 마지막에 m은 실수인데 m이 이걸 만족한대. 갑자기 2배 한 게 0에서 n 사이래. 이렇게 쓰면 그냥 당연히 m은 실수 아니야? 아무 말 없으면 실수잖아. 됐죠? 골 때리네. 가볼게. 자, 절대값 2개 있잖아. 그러면 경계가 2개고 구간을 3개 나눠서 하잖아. 그지? 네 과정이 녹록지 않잖아. 기억나? 뿐만 아니라 이거 웬 미지상수가 또 들어있냐? 숫자로 나오도 힘들 판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줬어? 코메스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다 했어. 이렇게 내가?
연습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해볼까 한번? 1, 2, 3 할까? 1, 2, 3? 오늘 왜 이렇게 숫자가 큰 거야? 이렇게 판을 이렇게 크게 하냐 내가 오늘? 됐어? 이 x 구하라. 다시 절대값 두 개니까 구간을 세 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힘들까봐 다 해줬잖아. 어떻게 했다고? 그래프도 했었고. 여기가 숫자일 때는요, 그래프도 필요가 없어. 어떻게 썼냐면, 이게 절대값 저항이 있잖아. 1까지의 거리, 2까지의 거리, 합이 3보다 작을 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 x가 1까지의 거리랑 2까지의 거리 합이 3보다 작냐라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절대값은 본래 수직선에서 정의된 거 아니야? 1, 2. 그러니까 어떤 x가 이걸 만족하냐는 거야. 자, 일단 부등식 풀란 얘기는 뭘 풀란 얘기라고? 방정식. 그래서 일단 딱 거리합이 3인 걸 먼저 찾아. 그러면 그냥 대충 해봐도 x가 여기 있으면 1까지 거리랑 2까지 거리의 합이 1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안 생긴다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생기겠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를 한번 해봐. 그럼 1까지 거리랑 2까지 거리 합이 3이 돼야하는데 얘 더하기 얘 보는 거야. 근데 얘 더하기 얘를 볼 때 얘는 한 번이요, 얘는 두 번을 카운팅하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근데 이 길이는 1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지. 1에다가 뭘 두 번 더해야 3 됩니까? 이 말인 거잖아. 1에다가 뭘 두 번 더해야 3 되는 거야? 1! 이게 1, 1. 그럼 여기가 얼마냐? 2에서 1만큼 간 거야. 3. 야, 그러면 이게 여기도 비슷할 거 아니야. 여기서 1만큼 가. 그럼 여기 얼마겠어? 0. 그래서 일단 왜 노란색으로 하고 있어? 일단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0과 3이야. 근데 그 거리가 3보다 짧아야 돼? 커야 돼? 짧아야지. 그럼 얘들 기준해가지고 여기겠냐 여기겠냐? 안쪽이어야 얘의 거리합이 더 짧아지지. 그래서 답은 이거라는 거야. 이거. 0에서 3까지. 이거 안 해줬냐? 안 해줬다고? 왜 갑자기 순간 불길한 느낌 들지? 내가 그래프로만 했나? 이걸 안 해줬나? 이거 안 해준 것 같아, 진짜로. 나 그냥 그래프로만 했던 것 같은데? 미쳤네.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아무튼 이거 이해가, 이거? 이 전체를 그대로 밟을 거야. 그대로 할 거야. 다만, 문자가 계속 보이니까 조금 정신없긴 해. 근데 똑같다고. 똑같다니까? 가볼게. 근데 일단 가장 먼저 거슬린 게 이 새끼들. 이 새끼들은 뭐예요? 병신 새끼들. 이 앞으로 빼. 근데 이가 양수니까 그냥 빼도 상관없는 거야. 됐어? 이 나눠 그냥. 그럼 아까랑 비슷한 모습이 되는 거지? 괜찮냐? 여기가 이렇게 숫자라 되는 거니까 아까처럼 할 수 있다.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m과 2분의 m 찍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특별하지 않냐? 절대값이 같잖아. 그럼 정 가운데 누가 있어? 원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아까처럼 부동식 풀란 얘기는 일단 방정식 풀란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거리 합이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아까처럼 일단은 이 안쪽에 있나? 아니면 바깥쪽에 있나? 그래서 안쪽을 먼저 봤더니 여기를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너 거리랑 너 거리 합이 얘는 m 아니냐, m? 다시 너 거리랑 너 거리 합이 이거잖아. 그럼 2분의 m과 마이너스 2분의 m이니까 합이 m이잖아, m. 그러니까 m이 일단 2분의 1 되는 거. 아하! 이게 왜 나왔는지 알겠다. 이게 되게 미심쩍었거든. 이 새끼는 왜 나왔는 거지? 자, m이 2분의 1이 될 수 있냐? 그 말은 2m이 n 될 수 있냐? 이 말인 거잖아. 안 된대. 다시 2m이 n보다 작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m은 2분의 n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더 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아까처럼 바깥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다시 도전해보면, 그래서 뭐 여기 어딘가 되겠지, 뭐 이렇게 잡고. 자,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일단 2분의 n 된 걸 찾아야 돼. 근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한 번이요. 이 거리 두 번 있잖아. 됐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거리가 얼마라고? m. 그럼 봐. 그럼 m에다가 뭘 두 번 더해야 2분의 1 되는 거야? m에다가 뭘 두 번 더해야 2분의 1 되겠냐고. 뭐 이런 거야. 이걸 뭐 L로 본다면 m 더하기 2VL이 이 말인 거야. 이렇게. 됐어? 이해 안 가냐? 뭐가 이해 안 가? 가? 그래서 L 구하면 이게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뿅 너가 2분의 1 2분의 n 빼기 m이 된다고. 그러면 너 좌표는 얼마냐면 이 좌표에다가 이 길이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어머 뒤지네. 보여? 다시 이 좌표에다가 이 길이 더하면 이 좌표라고. 근데 더할 때 2분의 m이 죽을 거 아니야. 얼마큼 해제? 4분의 n이네. 됐어? 그럼 반대도 똑같이 0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게 4분의 n이야. 그럼 이거 얼마겠어,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n일 것이고. 근데 아까처럼 거리가 짧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안쪽 모양이라고. 넣어. 등은 안 들어가. 이거 빠져, 이렇게. 그래서 이놈의 해 x는 이만큼. 됐나요? 그래서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n에서 마 4분의 n 사이다. 이게 실수 x의 범위를 구한 건데 이제 뭐 해야지?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정수가 5개라고? 이제 이 얘기 해야겠네. 아무튼 이 해가 원점에서 대칭으로 나오는데 정수해가 5개래?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 정수해랑 여기의 정수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개수가 여기 0은 있을 것이고 여기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래야 5개. 이해 안 가지? 그래서 이쪽에 정수가 2개를 내면 1과 2 말한 거잖아. 1, 2만 있어야 돼. 그러면 3이 여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3이. 됐어? 결론, 4분의 n이 2랑 3 사이면 되겠네. 이게 필요 없어. 그래서 4분의 n이 2랑 3 사이. 근데 이게 딱 2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게 뚫려 있어. 안 되는 거지. 이게 뚫려 있으니까 3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n을 구해보면 n은 8에서 12까지. 되겠다. 이제 묻는 게 뭐야? 자연수야 이제 찾아야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아까 숫자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좀 연습이 좀 확실히 돼야 문자가 이렇게 난립해도 굳은 심지를 갖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아까 숫자로 예를 든 거 있잖아요. 그게 좀 훈련이 돼야 돼, 몇 번. 그래야 MN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그만. 그래프로 해줄까, 그래프로? 그래프도 어렵지 않아. 우리 그래프가 더 편할 수도 있어. 해줄게. 근데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다음으로 미루자. 그래프는 저는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걸 한번 이 방법을 습득해 보세요. 11번. (11번은) 진짜 안 할 거야. 아까 직전에 가라고 했잖아. 거의 똑같잖아. 엄마랑 해. 12번. 의자가 뭐야, 이게? 의자가 어떻게 보셔야 돼? 의자, 공석. 의자. 몇 개야, 총?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의자가 8개 있는데 3개랑 5개 사이에 어떤 공석이 있대.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 어떻게 해야 돼? 어, 할배, 할매, 아빠, 엄마, 그리고 나라 생각해. 나가 아이야. 이 5명이 들어가는데, 나가 아빠 또는 엄마랑 이웃해야 한대. 근데 나가 무조건 아빠 또는 엄마랑 이웃해야 한대. 나는. 깐난 얘기냐? 아빠 엄마랑 벌써. 됐죠? 근데 맨 마지막에 통로. 여기 말한 거야, 공석. 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앉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걸로 인정한대. 이웃하지 않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까. 그지? 됐어. 공수로 봐라. 이걸 어렵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할만해. 우선 또는이야. 그러니까 나가 아빠랑 이웃하거나 또는 엄마랑 이웃하거나. 그러면 나가 아빠랑 이웃하는 경우, 나가 엄마랑 이웃하는 경우를 더해서 빼잖아. 둘 다 이웃하는 경우. 근데 이걸 귀찮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 됐어? 그럼 가볼게. 먼저 내가 아빠랑 이웃해. 이게 좀 이렇게 이웃한다고 하는데, 이웃하는 자리를 좀 보면, 이웃하는 자리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네, 자리가 일단. 됐어? 예컨대 뭐 여기 이웃한다 쳐봐. 내가, 여기 하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랑 아빠. 근데 왜 안 쓰냐면, 순서 고려는 나중에 할 거거든. 아무튼 여기 이웃한다 치고, 이제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아빠랑 내가 이렇게 이웃했고, 그럼 남은 게 이제 3사람이잖아. 남은 자리가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됐어? 그래서 63인데, 63인데 그냥 순서를 해버릴까? 하자, 이번에는. 다시 6자리인데, 근데 이랬다 쳐봐. 그러면 나랑 아빠랑 순서를 하면 2팩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은 자리가 몇 개라고? 이게 6자리. 남은 사람이 3명이잖아. 순서고리 해야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건 그냥 순서고리 할게, 이렇게. 미리미리. 됐나요? 다음. 이제 내가 엄마랑 이웃하는 거야. 야, 이거 똑같지. 뭐 다를 게 있겠냐? 됐죠? 빼기. 이제 둘 다 이웃하는 거. 그럼 이제 내가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이웃하는 거니까 우리는 3명이 1조야. 3명이 한 조. 내 말 이해가? 근데 그 3명이 이웃하는 거니까 그 3명이 이웃하는 자리를 먼저 본다면 하나, 둘, 셋, 4자리 올 수 있겠지. 됐죠? 4자리. 그런데 그냥 순서를 해버리자. 이 모습이 지금 나가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라고? 그 한 덩어리 자리가 지금 4자리라는 얘기고, 근데 이 안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나는 바뀌면 안 돼. 나는 꼭 가운데 해야 돼. 왜냐면 아빠랑 엄마랑 다 이웃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 이웃하면 2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 쳐봐. 나, 아빠, 엄마를 해봐. 그럼 이제 2명만 가면 될 거 아니야? 남은 자리 몇 개 있어? 5자리 있는 거지? 여기서 2명을 순서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죠? 아무튼 이 팩이 나를 사이에 두고 아빠랑 엄마랑 순서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됐나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풀 이게 좀 제일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처음에 좀 이거를 좀 나이스하게 어떻게 풀려고 해봤는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기초에 준하게 기본적으로 풀자고. 다음 14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무식하게 느껴질 것 같아. 6자리, 4자리 있지? 혹시 이게 싫어서 좀 더 뭐랄까 한합적인 방법을 생각하려다 보면 그게 더 어렵지 않겠나. 그만. 14번. 뭐야, 이거 오메가 아니야, 이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오메가가 기준류가 있지? 두 번째 거 오메가 2 말한 거야. 이놈의 한 턱은 오메가다. 근데 Z란 놈이 뭐냐면 그놈 2배 해서 1 뺀 거 분해. 그놈 빼기 1. 이게 Z래. 끝! Z 6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 이놈에 관련된 공식들은 뭐 한번 써볼까 한번? 우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이것만 오메가 바까지는 필요 없지. 여기가 바가 없으니까. 그럼 이놈 가지고 얘를 처리하는데 일단 이거 보인다. 너는 오메가 제곱 아닌가? 땡큐볼. 다음. 근데 이건 어딜 봐도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걸 6제곱을 해야 돼. 그럼 분자 6제곱, 분모 6제곱인데 이거 6제곱을 아무튼 해야 한다고. 그래서 너는 따로 가져와. 자, 이 오메가 빼기 이놈을 6제곱 해야 하는데 바로 6제곱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일단 2제곱을 한번 해봐. 이러니까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고. 자, 전개해보면 여기. 보이지? 4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인데 그게 얼마다? 어디 갔어?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아니, 그럼 끝났네. 이건 얼마큼 이제? 3인 거냐? 그럼 됐네, 이제. 그럼 따라서 이제 묻는 건 가볼게. 6제곱이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의 6제곱인 거고. 너는 이제 마3이잖아. 마3의 6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것 따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3의 6제곱인 거고. 얘는 오메가의 12제곱인데 12제곱을 다시 또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표현해봐야겠지. 그러면 세제곱의 4제곱인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건데 어차피 4가 짝수니까 는 1 되겠네. 이해 가시죠? 잠깐만, 근데 제곱, 이게 아니다. 이게 지금 마3이 제곱한 게 마3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6제곱이 하니까 이게 아니지. 마3에 세제곱 돼야겠지. 죄송. 다시 6제곱 하면 이거 6제곱이거든? 근데 그럼 제곱이 마3인 거니까 6제곱은 이놈의 세제곱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조심해 이거. 그럼 이게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얘는 1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마이너스 27분의 1. 이게 답이지 않을까. 그런 게 있나요? 네, 4번 있네요. 아시겠죠? 뭐 이건 뭐 아무튼 분모 2 오메가 빼기 1. 얘는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6제곱까지 했는데 그냥 단계적으로 제곱을 한번 해봤다. 제곱이 예쁘게 나오네. (15번) 자, A, B가 양수를 했습니다. 잠깐만. 좀 이따 쓰다 그냥. A, B가 양수. 둘 다 양수. 연립분호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리고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랑. 이 연립분호식은 해가 없대. 다음, 두 번째 연립분호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랑, bx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이 0보다 큰 것 같다랑. 이놈은 해가, 이건 나와 있네. 이놈 해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 끝! 이걸 만족할 때, 과연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뭐겠느냐? 어이? 자, 풀이를 할 건데,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할게. 첫째는, 연립분호식을 볼 때, 얘를 먼저 볼 거냐, 얘를 먼저 볼 거냐. 얘를 먼저 볼 수 있지. 해가 없다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골 때리잖아. 근데 너는 해가 나와 있지, 당당하게. 그러니까 너를 먼저 해보자고. 일단은. 그래서 너를 기억, 너를 니은을 해보고, 니은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 니은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니은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기억까지 가자는 건데, 그럼 선생님, 니은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 나올 리가 있나요? 있어. 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거랑 이걸 봐야 돼. 안 보여? 개수의 순서가 정반대. 그러니까 이놈 두근은 이놈 두근의 역수야. 거꾸로 이놈 두근은 이놈 두근의 역수라고. 이거 뭔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 너를 먼저 풀면 1보다 왼쪽이거나 3보다 크거나 오른쪽이거나 이렇게 되나? 됐지? 다음. 근데 이제 너랑 겹치는 부분이 4분의 1보다 작다고는 3보다 크다는데 아니 2, 3은 2, 3 아니겠냐? 그럼 이 4분의 1은 아마도 이런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4분의 1이 이게 2, 1, 3인 거니까 어디쯤 있겠어? 그럼 있지. 여기쯤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동 들어가지. 여기쯤 이렇게 있겠지 뭐 4분의 1. 분의 1이 작다. 보다 작다가 겹치는 부분 되거든. 다음.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 지금 이놈의 근인데 이 b가 양수랬잖아? 그럼 이게 0보다 크니까 바깥쪽 모양이 나와. 그러면 궁금한 게 이놈 또 다른 근이 4분의 1 말고 또 있을 텐데 만약에 또 다른 근이 4분의 1보다 작다면 이 밑에 놈의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겹치는 쪽이 4분의 1보다 크다가 먼저 나올 거 아니야. 작다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근은 아마도 4분의 1보다는 커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새끼 해는 뭐 이렇게 돼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됐죠? 다음. 그래서 아무튼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생긴 거지, 이렇게. 이 부분 말한 거야, 이렇게. 다음 또 겹치는 부분이 3보다 오른쪽에 나와야 돼. 이만큼 겹치한다고.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그럼 이놈 해는 또 다른 거는 한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3보다 몽땅 오른쪽. 얘가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놈이. 됐죠? 자, 그럼 다른 근을 알파로 잡고 이렇게. 그럼 이 알파가 적어도 1과 3 사이에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따라서 일단 그 알파는 1에서 3 사이가 되야겠구나. 근데 알파가 1 되나? 어차피 이게 알파가 1 돼도 얘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겹칠 일은 없거든? 다음 알파가 3 되나? 3 돼도 얘가 뚫려 있으니까 겹친 곳에서 3이 안 들어가. 3이 될 것 같아. 일단 알파가 1에서 3 사이. 질문. 됐어. 이제 그럼 이걸 어렵사리 얻은 이 알파를 가지고 이제 기억 얘기를 해보자. 기억을 다시 또 추선을 그려보면 기억의 위쪽은 저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1, 2, 3, 1 돼가지고 뿔마 아니야? 그러면 경기가 마3이랑 2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마3이랑 2분의 1 먼저 보면 이 정도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나? 됐죠? 다음. 너는 양수가 음수니까 안쪽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쪽이랑 얘랑 해가 없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쪽 모양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이제 이거 이용하자고. 봐봐. 그러니까 결론은 너 두근이 실근이 4분의 1과 알파잖아. 그러면 너의 식은 아까 뭐라고? 역수라고. 그러면 4랑 알파면 1 될 거 아니야? 이런 관계. 됐죠? 그래서 너의 경계가 일단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4는 저기 멀쩡하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동호 안 들어가죠? 이렇게 4. 됐죠? 그러면 나머지 그냥 알파분의 1은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물론 알파분의 1이 여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파분의 1이 알파가 2, 4이니까 써볼게 이제. 알파분의 1은
이러면 역수니까 3분의 1에서 1 사이가 돼, 이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얘가 2를 못 넘어.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한 여기쯤 다 치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알파분의 1.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부등식해가 이 정도가 나와야 너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겠지. 됐죠? 근데 알파분의 1이 아까 1보다 작댔잖아. 그러면 1이 한 여기쯤 있다는 얘기 아니야? 됐나요? 그리고 이게 3분의 1보다는 큰데, 그러면 알파분의 1이 그렇다고 3분의 1이 한 여기쯤 있을 텐데, 여기쯤 있으면 안 돼, 또. 겹치는 게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이 1보다 작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 또.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는 거지. 3분의 1 말고 2분의 1,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얘를 통해 나온 거잖아.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알파분의 1은 1에서 2분의 1까지다 라는 게 결론인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러 가야지. 마무리 뭐 해야지, 이제? A 더하기 B? 이제 A 더하기 B 보래. 그럼 A, B가 지금 이놈의 개수니까 근이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계성계를 써도 되고, 아니면 식을 만들어 볼까? 제가 기억해서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4랑 알파분의 1이 근인 거니까 X 빼기 4 인수를 X 빼기 알파분의 1 이런 인수. 됐어? 근데 사실은 아까 내가 여기서 근계성계 써도 된댔잖아. 4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두근의 합, 4 곱하기 알파분의 1은 두근의 곱,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걸 왜 굳이 식으로 바꿨냐면 마지막에 묻는 게 A 더하기 B야. 그러니까 A, B를 굳이 따로따로 안 구하고 A 더하기 B만 만들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X에 뭐를 대입해야 A 더하기 B가 보이냐면, 보이지?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와 여기 있다 A 더하기 B. 보이고,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빼기 알파분의 1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어. 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는 거기에서 1을 빼야 돼,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4에다가, 이렇게 되겠냐? 4에다가 5 곱하기 알파분의 1. 될 것이고, 너의 최소값. 그러면 알파분의 1, 너가 최소일 때 아니겠어. 근데 아까 알파분의 최소가 저기 2분의 1을 하지 않았나? 응.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최대를 원한다면 이게 1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이게 1. 내가 최대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괜찮네요. 다시 볼게. 연립분수식이 두 개고요. 각각의 해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근데 두 개가 유기적으로 얘랑 얘 때문에 유기적으로 확 결합하는 거예요. 근이 서로 뭐다? 역수다. 됐죠? 자, 15번 좀 길었네요. 16번. 여기 있으면 되려나? 자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지울게.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 일단 생략. 가. B의 모든 성분은 양수다. 모든 성분은 양수. 그냥 이렇게 할까? 그 밑에 보면 A의 성분이 스몰 aij, B의 성분이 스몰 bij잖아. 그럼 그냥 그렇게 하자. 나는 스몰 bij 있잖아. 얘가 무조건 양수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물론 i랑 j는 1, 2. 왜냐면 2차 정사각 행렬인 거니까. 그만, 그렇게 봤을 때 행렬 A가 i행 j열의 성분은 j행 i열의 성분의 반대보로 이렇게. B쪽은
i행 j열의 성분이 j행 il의 성분이랑 이제는 똑같대. 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요게 마이너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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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k래. 라, 지랄 맞다 진짜. 행렬 A, B의 모든 성분곱, 모든 성분들의 곱,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에휴, 문 64K죠. 개인적으로 제일 그지 같은 문제. 됐죠? 있을 때 묻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를 보래. 이 행렬의 모든 성분 총합, 그냥 이렇게 S로 쓸까? 이 행렬의 성분 총합라는 기호로 보통 많이 쓴다고 했지? 이렇게 할게 그냥. 이건 성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지랄 맞다고. 그래서 일단 나를 통해서 가나를 통해서 이 A, B의 성분의 특징이 있겠지. 그 행렬 A는 바로 하자. 이건 뭔 말이지? 이게 만약 일행 일렬의 성분은 0이라는 거 보여? 같은 이치대로 2행 2열의 성분도 0이 되겠지? 근데 1행 2열의 성분은 2행 2열의 성분이랑 반대보래. 그러니까 얘랑 반대보라고. 너를 A로 보면 너는 마이너스 1 잡을게. 다음 B행렬은 1행 2열의 성분과 그러니까 1행 1열의 성분은 1행 1열의 성분이랑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 1행 2열의 성분은 2행 1열의 성분이랑 같다고. 이 두 개가 같대. 이번에는 얘를 그러니까 BB로 갈게. 끝. 그러니까 1행 1열과 2행 2열의 성분 조건은 없는 거야. 별도로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P, Q. 괜찮아? 대신에 이제 가해서 모든 성분은 다 양수래. 그러니까 P 양수요, Q 양수요, B 양수요는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이제 그러면 다 얘기해야겠지? 다? 행렬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걸 다 해야 돼, 이거. 이거 쭉 하잖아, 이거? 그래서 해보면, 해봤거든? P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여기는 P 더하기 Q, B. 여기는 P 더하기 Q, B가 또 한 번 나오고, 여기는 B제곱 더하기 Q제곱 빼기 A제곱이 나와. 근데 그걸 문제에서 줬잖아. 마 K, K, K 마 K로. 그래서 너가 마 K고, 너는 K고, 너는 K고, 너는 마 K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 P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이 마 K인데, 너 또한 마 K라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P 더하기 Q, B가 뭐라고? 여기 K라고. 그리고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 한 번만 쓰자고.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이거 죽잖아? 아니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죽잖아? 그럼 남는 게 P제곱 이꼴 Q제곱 되는 거야. 일단 K를 일단 이제 제껴두자는 얘기지. K를 제껴두고 보면, P제곱이랑 Q제곱이랑 같다고. 근데 아까 PQ가 양수라며. 결국 P랑 Q랑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쫙 해보면, Q를 P로 바꿀게. 그러면 따라서, 2PB가 K라는 얘기인 거지. 다음. 근데 아까 이 K를 없앤 식 가지고 도출된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K라는 얘기도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다시 좀 대입해야 되거든. 다시 대입. 그러면 해볼게. P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제곱 이꼴 K가 적으니까 마이너스 2PB가 되고, 이게 특별하다니까 보니까 이게 넘겨보면 마이너스 제곱 넘겨봐. 이렇게 되는데 너가 완전 제곱이네. 따라서 P 더하기 B는 뿔마 조심해라. A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A든지. 저기까지 왔고 이제 그러면 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라.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행렬 A, B를 집어넣어서 막 계산해보잖아. 이게 A, B, A,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A, B 이렇게 나올 거야.
이놈의 모든 성분의 곱. 그래서 성분들의 총 곱 말한 거지? 총 곱은 이거 다 곱해보면 9는 플러스일 거고 A는 4번이고 P는 2번이고 B는 2번 아니야? 근데 이걸 줬어. 64K제곱으로. 그래서 넌데 이게 또 제곱수 아니야? 그러면 8K랑 제곱 빼보면 이제 A제곱 BP일 거 아니야? 이게 또 뿔말이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플러스일 거야 아마. 왜냐면 자, A제곱 양수고 B 양수를 했고 P 양수를 했어. 그러니까 얘네 양수야.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양수란 말이야. 근데 이게 K잖아. 그러니까 P 양수고 B 양수가 얘도 K도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일 리가 없어. 됐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대입해봐야겠지. 그럼 다 된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래서 K 집어넣으면 16PB가 A제곱 BP인데 왜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A가 뿔만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A를 여기도 대입할 수 있는 건데 됐어. 근데 그러면 다 왔어. 이제 묻는 게 A 더하기 B의 성분합인데 걔는 A의 성분합 더하기 B의 성분합이잖아. 그럼 A의 성분합이 A가 저기 있었잖아. 0이네 0. B의 성분합은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2B 맞지? 더하기 P 더하기 Q. 맞지? 이렇게. 됐죠? P 더하기 Q 맞지? 근데 지금 아까 P랑 Q랑 뭐 같다고 했던가? 아니었던가? P랑 Q랑 P 더하기 P 나오고 AB의 성분합이지. A의 성분합은 P 더하기 2B 더하기 Q 맞지? 이거 되고 P 더하기 Q, 그치. PQ랑 같았잖아,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 됐어?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게 2P가 되겠네. 그러니까 P 더하기 B가 되겠네. 근데 아까 마침 P 더하기 B가 뭐였냐면 이건데 4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처음에 P랑 B랑 양수라며 결국 얘는 4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온다. 뭐야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아유 진짜. 실전에 나오면 무조건 제껴야 돼. 무조건. 다음 17번. 이게 읽어보면, 일단 오타가 보인다. 그림과 같이 앞에 세 자리를 010으로 고정한 연한 자리가 뭔 말이야, 열한 자리겠지. 그지? 됐고, 그 010 뭐 그런 다 필요 없어. 읽어보시면, 여기 앞이 A고요. 뒤에 네 자리가 B야. 이런 거야, 그냥. 이제 이런데, 이제 이거를 8자리 채우는데,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9개 수 가지고 8자리 채우는 거야? 근데 중복이 되나? 서로 다른 8개야. 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중에 8개가 들어가야 돼. 서로 다른. 보이지? 하는데, A의 짝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A에 있는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 가볼게. A에 있는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A의 짝수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돼. 다음, B에 있는 짝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2개 이상 있을 때 이웃하냐는 얘기하겠죠. 혼자 있는데 무슨 이웃이 그런 게 어딨어. 아무튼 B에 있는 짝수들은 이웃해야 한대. 조건은 뭐 간단하네. A는 이웃 말하라, B는 이웃하라.
뭐가? 짝수가. 됐죠? 끝. 가볼게. 아까 전에 얘기하기를 채울 자리는 8자리인데 숫자 5분은 9개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남는데 지금 홀딱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하나가 빠질 텐데 그게 홀 빠질 때랑 짝 빠질 때 나눠야지 않겠냐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첫 번째, 홀이 빠질 때 이따가는 이제 짝이 빠질 때 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홀이 뭐 9가 빠진다 쳐봐 이렇게. 그럼 1부터 8까지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런데 그 중에 짝수가 지금 2, 4, 6, 8인데 얘들을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짝수들이 각각 몇 개씩, 각 진영에 몇 개씩 포진되는지를 봐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개수에 따라서 그 이 조건을 반영하는 경우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걸 일단은 다 나눠야 돼. 그 전에 홀이 하나 빠지는 거야. 그럼 홀이 지금 1, 3, 5, 7, 9 5개인데 그 중에 하나 빠진다고? 51. 예컨대 9 빠진다 쳐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A 짝수 몇 개냐, B 짝수 몇 개 나눠야 하는 거지. 그래서 A 짝수가 빵개일 때 가볼게. 빵개고, B 짝수가 그럼 몇 개겠어, 이제? 총 4개니까 4개겠지, 이제. 다음, A 짝이 1개고, 그럼 B 짝은 3개 되지 않겠냐? 다음, A 짝은 2개고, 그럼 B 짝은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A짝이 3개인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4자리에 3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도 무조건 이웃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거지. 이게 끝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가볼게. 일단 B짝 4개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4개들은 이웃하겠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경우는 몇 가지겠어? 한 가지지 뭐. 선생님, 홀수는요? 홀수 맨 마지막에 보낼 거야. 배열할 거야, 나중에. 일단 짝수만 얘기해보자. 오케이? 홀수는 조건이 따로 없는 거니까. 다음. A짝 1개, B짝 3개인데, 일단 이 새끼 결정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4시 1. 예컨대, 2가 A로 하고, 4, 6, 8이 얘를 해봐. 여기가 2고, 이게 4, 6, 8을 해봐. 됐어? 근데 얘는 혼자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 그지? 4자리. 그 다음 4, 6, 8은 이웃해하는 거지.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얘는 2개. 짝이 1개인 거지. 이웃하지 않아야 하잖아. 3개. 하스 1. 2개. 4개가 빠진 것 같은데? 4개. 계속 가볼게. 아니, 내가 지금 뭐 빠뜨린 것 같아, 풀 때. 다시? 여기 짝이 이제 2고, 이 짝들이 4, 6, 8을 해봐. 그러면 이 짝이 이제 가야 할 거 아니야? 4자리 중에서, 그지? 4가지. 사실 1. 다음, 이 짝 3개가 일단 자리만 보면 이제 새들이 이웃해 하니까 이렇게냐, 이렇게냐,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됐죠? 다음, A짝 2개, B짝 2개. 이 2개 결정해야 할 거 아니야? 사실 2. 예컨대 그럼 얘가 2, 4고 얘가 6, 8을 해봐. 그럼 얘들이 이웃하지 말아야 한대. 그러면 자리가 이제 하나, 둘, 3가지 아니겠어? 그 다음 이 6, 8은 이웃해야 한대요. 그러면 하나, 둘, 3가지 아니겠어? 이렇게 자리가 끝났고요. 이제 배열해야겠지. 배열. 그럼 짝수 4개, 홀수 4개. 이거 제곱해야지 않겠어? 4팩의 제곱. 됐지? 이게 홀이 빠질 때인 거고, 이제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이제. 짝이 빠질 때.
해보자. 그러면 짝은 지금 2, 4, 6, 8 4개거든? 그 중에 하나가 빠져야 돼. 그럼 4C. 예컨대 8이 빠진다 쳐봐. 여기 빠졌어, 이렇게. 됐어? 다음. 이제 그러면 또 짝수를 가지고 분리하는데, 현재 짝수가 이제 그러면 3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볼게. A짝이 빵개, B짝이 3개. 이해가죠? A짝이 1개, B짝이 2개. 다음 A짝이 2개, B짝이 1개. 아까 A의 짝수 3개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만 되겠지. 그럼 가보면 짝이 빵개야.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3개 들어갈 자리만 따지면 되겠지. 3개가 이웃하는 거니까 하나, 둘. 다음 이제 이 1개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럼 3C1. 그럼 그 1개 들어갈 자리가 4자리잖아. 4C1 곱하기, 그럼 얘는 자동으로 결정될 것이고, 그 2개가 이웃하는 거니까 자리만 보면 하나, 둘, 셋. 됐죠? 다음 A짝이 2개 결정해야겠지? 그럼 3C2. 그럼 그 2개가 이웃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나, 둘, 셋. 그다음 B짝 1개는 아무데나 가면 될 거 아니야. 4. 됐죠? 또 배열해야겠지. 이제 그런데 짝 배열, 홀 배열인데 짝이 몇 개냐면 3개 있잖아. 3패. 홀은 4개 남았잖아. 4패. 이해 갑니까? 됐어?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계산이 미칠 노릇이지. 근데 문제를 보면 이걸 더한 값을 줬어. K 곱하기 5패 곱하기 4패로. 이 K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이. 봐봐이. 너랑, 그러니까 너를 가로 큰 가로 제외하고, 너랑 너 있잖아. 그게 얘다? 왜냐면, 4팩 한 번을 얘로 보고, 4팩 한 번 더 남지. 얘는 5지. 그러니까 5랑 4팩 곱하면 그게 5팩 아니겠냐고. 재밌지? 한 번 더. 이 아래도 재밌는 게, 너랑, 이거 5팩 아니야, 이거? 이거 5팩 아니야, 이거? 야, 이거 5팩이다, 미안. 홀수가 지금 1, 3을 치고 남았잖아. 미안. 너랑, 너만 보잖아? 그럼 이게 또 얘들하고 보니까. 왜냐면 5팩이 여기고요. 3팩에다 4를 곱하면 그게 4팩이잖아. 그러니까 K는 뭐냐면, 결국, 이거야, 이게 K야, 이게. 이거. 그래서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 아까 내가 여기서 좀 머뭇거렸잖아. 보면은, 이게 지운다? 자, 위에 거 이만큼 보면 1에다가 32. 너는 9에다가 6이니까 54. 이제 밑에 거 더해보면 2에다가 36에다가 얼마? 12. 맞아야 하는데? 제발 맞아라. 뭔가 이상하다. 안 나오는데? 아까 이게 틀린다 보구나. 잠깐만. 한 개가 이웃하지 않아 하는 거잖아. 아, 알겠다. 미안해. 이거를 A자 한 개가 있잖아. A자 한 개가 어디 가도 상관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짝을 한꺼번에 배열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지. 이해 가나? 다시? 이게 뭐냐면 A짝 한 개가 어디 가냐 보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4개를 다 여기서 어디 가서 3개를 다 배열할 거란 말이야. 남은 짝 2, 4, 6을. 이것도 보면 안 되는 거지. 죄송. 됐어?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계산해 볼게.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1에다가 8. 얘는 맞을 것 같고 얘는 이제 9.
그러면 얼마야? 63에다가. 이게 좀 많아, 근데 왜? 왜 많냐, 이렇게? 이거 맞았는데, 이거? 곱하기. 짝수 1개. 뭘 틀린 거야, 이거? 짝수 2개를, 짝수 2개. 이거 잘 안 하는 거잖아. 1 곱하기 4. 맞는데? 두 개를, 그렇지. 이것도 안 보면지. 이거 계속 헷갈릴 텐데, 애들이. 두 개에다가, 네 자리. 두 개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필요가 없네. 잠깐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잠깐만 있어봐. 필요가 없는 거지. 자리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얘도 필요가 없네. 그렇지. 이한 다시 해볼게. 그러면 2에다가 9인 거지. 2에다가 3에다가 12. 그러면 얼마야? 12에다가. 그렇지, 왜 안 나와? 아이씨! 잠깐만. 9, 8, 1, 2, 12, 12. 이거 나오는데? 이제 필요가 없지. 이거는 왜 필요한 거지, 근데? 이건 왜 필요한 거야? 1. 뭘, 한 거지? 뭘 못 본 거야? 짝이 2개고, 그러면 다리만 보는 게 맞고, 자리만 보는 게 맞고. 이거는 그러면, 다리만 보면은, 자리 선택을 하긴 해야지. 대상이 필요 없는 거지. 맞아. 야, 다시 볼게. 여기 다시 할게. 뭐냐면, 아까 내가 4개 중에서 이 한 개가 뭔지를 따졌잖아. 보면 안 돼.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다 배열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리만 따지면 돼, 자리만.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자리가 4자리 중 하나, 즉 4. 그 다음, 이 3개 들어갈 자리가 이웃하니까 하나, 둘. 이것만 해야 하는 거죠. 얘도 대상 정하면 안 돼. 자리만. 죄송합니다. 얘도 대상 정하면 안 돼. 자리만. 이 한 개 들어갈 자리 네 자리인 거고, 요 2개 들어갈 자리가 이웃하니까 하나, 둘, 셋. 이러면 되겠다. 얘도 자리만. 이해 가시죠? 대상 정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냥 여기 뭐 팩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해볼게. 1, 8 이런 맞는 것 같아. 1, 8, 9에다가 그 다음 2, 12, 12 이러면 나와. 18 44 5번 나옵니다. 죄송해요. 다시 대상 정하면 안 된다. 자리만. 대상을 왜 정한 거예요? 경시처럼. 자리만. 이게 자리만.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요.
문제에서 왜 이걸 묻겠어? 그러니까 경우에서 풀 때 자리하고 배열하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가르란 얘기지. 또 그런 뉘앙스 아니겠냐? 저는 주로 이렇게 풀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배열을 할 때도 있긴 한데. 그만. 죄송합니다. 다음 19번. 19번? 19번은 엄마랑 해봐. 20번.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된 12개의 원형 탁자. 원형 탁자를 나는 그냥 점으로 쓴 것 뿐이야. 같은 종류의 식탁보 6개. 뭐라고 하지? 그걸 그냥 A로 쓸까, 그냥? 똑같대. 이렇게. 덮는데, 1번. 적어도 한 개의 가로줄에는 모든 원형 탁자가 식탁보로 덮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4개는 다 있었단 얘기야. 가로줄인 거니까. 됐어? 2번은 적어도 세로줄에는 이렇게 말한 거지. 모든 식탁보가 있었다. 그냥 바로바로 풀자. 갈게. 다시 1번. 적어도 가로줄에서는 냈다 식탁보를 덮여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6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가로줄이 냈다 덮이냐를 봐야 할 거 아니야. 가로줄 3칠 아니야? 3줄에서 하나. 근데 여기를 해봐. 여기 다 덮어, 이제 A로. 식탁보로. 됐지? 그러면 남은 2개는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잖아. 8C2 아니겠어? 괜찮아? 다음. 비슷하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세로줄에는 식탁보가 이제 다 덮이래. 근데 이번에는 6개고 세로줄 하나당 이게 3자리니까 모두 다 식탁보로 덮인 세로줄이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덮이는 세로줄이 2개일 때, 모두 덮이는 세로줄이 1개만일 때.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세로줄이 4종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2개 줄이냐 그걸 정하면 될 것이고, 다음 세로줄 1개라면 그러면 이게 4시 1일 거 아니야. 예컨대 얘기를 가보자고. 여기 식탁보가 다 덮였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3개 남는데 그 남는 3개가 아무렇게 가는데 얘랑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3개가 또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얘랑 겹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볼게. 남은 게 9자리인데 그 중에 남은 식탁보 3개를 아무렇게나 가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게 이게 하나, 둘, 3가지. 이게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반대로 하는 게 낫겠죠. 다음 3번은 뭐냐면 적어도 한 개의 가로줄 또는 세로줄이야. 이거 뭐야 그럼 이거 또는이잖아. 그럼 할게. 그냥 1번 답 더하기 2번 답. 중요한 건 뭐다? 빼야지. 1번이면서 동시에 2번인 거. 됐죠? 그럼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이거잖아. 이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 딱 6개 되는 거잖아. 됐죠? 응. 그러니까 가로줄에서 아무거나 하나, 세로줄에서 아무거나 하나. 그럼 뭐 4C 1 곱하기 3C로 할까? 3C 1 곱하기 4C. 됐죠?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올 겁니다. 21번. 와, 마지막이다. 21번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뭘 해야 하냐? 좀 빨리 풀어볼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것만 또 안 풀면 좀 그렇잖아? 에휴. px가 3차식이야.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3차계수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아는 게 없어. 가.
이거 px라는 식을 써야 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p. 자, 그냥 쓸게, 그냥. 아이고. 그 3차식의 이름이 지금 px인데, 그 이름을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px란 말은 내가 뺄게. 자,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3차, 이꼴 형태에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가의 한 근은 허근이다. 허근이 한 개란 얘기 아니야. 그 말 아니다. 허근이 그냥 한 개 있다는 얘기지. 한 개 이상. 근데 몇 개 있겠어? 3차니까? 두 개만 있을 수 있겠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허근 두 개, 실근 한 개인 거야. 알파란 놈이 이놈이 한 근이면 한 근이 근데 이게 허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 알파면 무조건 알파 세제곱 또 근인 거야. 이렇대. 알파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끝. P2 구하라. 그럼 P2가 뭐냐면 저기 2 대입한 거니까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값을 보는 건데 이게 모든이야, 모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가능한 이것들의 총합을 구하라. 가볼게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이 알파가 이 조건 이게 실근이요 허근이요 다 만족해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실수일 때 보고 두 번째 알파가 허수일 때 보자고. 그렇다면 그놈 세제곱이랑 같다며. 됐죠?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실근 알파는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세 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실근이라면 이걸 만족하려면 무조건 이 실근은 이 셋 중에만 있는 거야. 다음 이제 문제는 허근이지. 이제. 알파가 허수라면 아까는 실수였고 그럼 이번에는 또 알파가 또 알파 세제곱이랑 같은데 이게 이제 허수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냐고. 하나 더. 이 알파 세제곱이 알파 바 아니냐? 됐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갑니까? 다시. 알파랑 알파 세제곱이 같대. 근데 알파가 허수니까 얘가 다른 허일 거 아니야. 알파 바가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 가냐? 그러니까 이거 풀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고. 어떤 호수가 현래한 게 세제곱한 같냐고. 이런 건 처음 보잖아. 방법이 없다. 알파를 그냥 잡아. P 더하기 QI. 단 허수니까 일단 PQ는 실수겠지? 허수니까 Q는 0 되면 안 돼. 잡고 집어넣어 그냥. 이놈의 세제곱이 현래니까 P 빼기 QI. 이걸 말하겠지. 이걸 쭉 풀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냐. 여기도 써볼까? 여기를 정리해보잖아? 당연히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 구분해야 돼. 이쪽이 P 세제곱 빼기 3PQ 제곱 에다가 더하기
3p 제곱 q 빼기 q 세제곱 i가 되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정리해보면 3p, 아니, p 세제곱 빼기 3pq 제곱 미 p랑 같고요. 3p 제곱 q 빼기 q 세제곱은 마 q랑 같대. 이걸 풀어. 풀면 여기에서 이게 다 p가 있잖아. p를 묶으면 p가 0이거나가 나오는 거지. 아니면 p를 빼면 남는 게 p 제곱 빼기 3q 제곱이 1이 남아.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또 q로 묶여. 근데 q는 0은 아니랬으니까 그냥 죽이면 돼. 죽이면 3p 제곱 빼기 q 제곱은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니까 얘이면서 얘이거나 또는 얘이면서 얘거나 해야 돼. 근데 얘이면서 얘거나를 하잖아 이게. p제곱 하나로 q제곱 하나로 풀잖아? 그러면 p제곱이 이게 음수가 나와버려. 이게 불가능해. 해보면 불가능하다. 그럼 이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것만 가능. 이거 풀면 따라서 p가 0이고 q가 뿔마 1이 나와. 그래서 그럼 알파 원래 허수 알파 이게 p 더하기 q야 했잖아. 알파는 뿔마 i가 나와.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경우야. 봐. 어떤 허수의 세제곱이 허수일 수도 있지만 다시 실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허수라면 얘는 아닐 것이고, 왜냐면 얘가 얘랑 같으면 이렇게 실수만 나오는데 이놈의 켤레랑 같겠지. 두 번째는 알파 세제곱이 실수일 때.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알파 세제곱이 자리가 없네. 써볼게 한번. 어렵지? 알파 세제곱이 이게 허수일 때가 있고, 그렇다면 알파 바람 같다는 거고, 알파 세제곱이 이게 실수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때는 세제곱이 그러면 그 실수는 당연히 저중에 될 거 아니야, 저중에. 무조건 이걸 만족해 하니까. 이게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를 대하는 거지.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알파는 0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잖아. 지금 알파가 허수일 때 보는 것인데? 안 되고, 이건 된다. 이거 오메가 아니냐? 오메가 1. 됐죠? 이거면. 이거 오메가 2네. 네, 가능한 거지. 알파가. 이것도 그냥 반은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됐어,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짬뽕하면 돼, 이제. 그럼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실수일 때고, 이만큼의 알파가 허수일 때야. 이제 일일을 짬뽕 해보면, 아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개수들을 봐야거든? 그러면 세근을 일단 정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표로 만들어 봤어. 여기가 세근. 여기는 이제 뭐, ABC로 가볼까? ABC. 그래서 세근이, 가볼게. 자, 화근을 먼저 가보면, 이럴 때, i랑 마이너스 i. 그리고 실근은 0이 되겠지? 그리고 또 i랑 마이너스 i고, 실근은 1이 될 거 아니야? i랑 마이너스 i고, 실근이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여기 앞에 실근 3개. 됐어? 이해 가냐? 그 다음 이제 허근이 얘도 있을 거 아니야, 얘들도.
그러니까 오메가 1, 그다음에 바. 그리고 실근이 0 될 수 있겠냐? 안 돼. 왜냐면 서로 한 놈의 세제곱이 다른 놈이 나와야 돼. 너 세제곱 해봐. 얘 또는 얘 나오냐? 이게, 야, 이거 오메가 1 그거야. 너 알고 있는 그 오메가야. 이거 맞다. 맞다. 그치. 이놈 세제곱은 이놈인 거지. 괜찮아. 근데 이놈 세제곱이 얘 나오냐? 얘 나오냐? 아니잖아. 이놈 세제곱은 1이잖아. 얘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실근이 1대하는 거지. 오메가 1인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오메가 2일 때는 알겠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총 5가지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근계수 관계를 가지고 이걸 다 구해. 오케이? 5가지마다. 그때 이제 저거 이제 묻는 건 이거잖아. 8 더하기 4a 더하기 2 이거. 구해. 아시겠죠? 이게 지금 5가지인데 실제 이 값도 5가지가 나와. 그러면 5, 7, 9, 10, 15.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상적이에요. 그만 얘기합시다. 이게 만약에 정말 나왔다 하면, 글쎄, 나왔다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잠깐만. 그리고 해설을 보면 이 알파를 구할 때 아주 현란한 그 무언가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아마 생각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복잡하지 않거든. 요거 3차, 이게 3차식 전개만 할 때만 좀 그렇고, 이게 연립이 쉬워. 이게 안 생겼어. 됐나요? 질문. 불가능하지. 허수는 무조건 짝수게. 혈내근이니까. 네. 또. 알파가 실수. 응. 알파가 허수일 때. 오메가. 오메가는 허수인데, 세제곱하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응. 질문.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 5가지가 서로, 그러니까 5가지 경우만 한 놈의 세제곱이 무조건 다시 그 3개 중에 있다고. 이게 실수든 허수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3차 방정식이야. 됐어? 이거 말고는 안 생길 거야. 다시 어떤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이라도 세제곱한 게 또 근이 되냐.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그게 5가지밖에 없다. 오케이? 나름 의미가 있는 3차 방정식이다. 그만. 내가 풀이 하려니까 한 거다. 아유. 가자. 이씨. 고마워.